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 리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죠? 함수 매개 변수 리턴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칙연산 함수를 만들고 실행을 해달래요. 예시가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결과 값이 여기에 이제 도출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30이라는 결과가 실행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let rs라고 rs를 해볼게요. 결과다. 결과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게 정의하는 게 먼저고 함수를 실행이 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함수에 실행된 결과값이 rs라는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 플러스 20이라 했을 때 이 10 플러스 20이라는 행위의 결과, 즉 30이라는 그 결과가 rs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함수가 실행된 그 결과값이 rs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기초적인 방법은 여기다가 함수 펑션 쓰시고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과 20을 뭐라고 한다? 인자값, 인자값 아규먼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아규먼츠라고 해요. 왜 아규먼트인데 왜 아규먼츠 s가 뭐냐면 복수니까 복수계. 인자값은 하나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안 넘기거나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복수계의 인자값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아규먼츠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써줘야 되는데 뭐 변수명은 뭐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플러스 안에 있는 걸 뭐라 한다? 매개 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개 변수의 특징은 뭐다? 얘는 함수 내부가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주어진 값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값이 함수 내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정해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c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int다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let c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다? 얘는 무슨 변수? 지역 변수라 했어요. 함수 지역 안에, 즉 함수 지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 변수의 특징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지역 변수라 하는데 이 지역 변수의 특징은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값을 변경하거나 값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즉 함수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는 함수 바깥쪽, 즉 전역 공간이라는데 내가 let이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콘솔 로그에서 c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let c는 이렇게 20이라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let c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님 코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 있어서 얘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얘를 위로 올려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적용되냐면 20이 나와요. 보이죠? 왜 그러냐면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요 값은 요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나 조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여러분들이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안에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왜 그거를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뭐 그런 자바스크립트가 정해놓은 특징도 있겠지만 함수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요걸 딱 읽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코드를 딱 읽습니다. 그러면 읽고 나면 얘는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실행되고 끝나면, 함수 실행되고 나서 끝나면 그 메모리가 알아서 수거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렛이라는 녀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제까지 남냐면 이 바깥쪽에 선언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주어진 값을 받는다.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함수 외부에서 값을 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이 녀석이 결과값이잖아요. 그러면 간혹 함수를 처음 배우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익숙해 있던 콘솔 로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콘솔 로그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강사님 이게 함수 실행된 결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함수 실행된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콘솔 로그라는 거는 여기 우측에 콘솔 창에 그냥 내가 쓴 메시지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나는 A하고 B가 더해져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안녕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결과가 아니죠. A 플러스 B에서 안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콘솔 창에 출력해주는 출력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 로그는 절대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수에서 실행된 결과는 무조건 리턴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리턴 5 하게 되면 이 녀석은 곧 뭘로 변신할 운명이다? 바로 5로 변신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 플러스 20 하게 되면 얘는 뭘로 변신할 운명이라 했어요? 30으로 변신할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뭘로 변신할 운명이다? 5로 변신할 운명이다. 그럼 정말 그런지 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제가 rs라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턴이 함수 실행 결과예요. 리턴은 함수 실행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의 의도를 좀 분명하게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징이 조금 이제 좀 유연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함수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그 실행된 결과가 RS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지금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콘솔 로그 했을 때 제가 콘솔 로그 했죠. 지금 이 녀석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맞긴 하지만 지금 보면 10과 20이 넘겼잖아요. 근데 그 실행된 결과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돼야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이렇게만 써도 함수 실행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려면,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게 존재하면 무조건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함수에다가 그 실행된 결과를 담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렇게 담아줘야 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이런 식으로만 쓴 것만 해도 그 실행된 결과가 30으로 퉁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우니까 뭐 굳이 변수에 안 넣어보고 이렇게 해도 자바스크립트는 실행된 결과를 나에게 주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4층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도 만들어야겠죠?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펑션 순서대로 쓸까요? 얘는 이제 아니까. 자, 펑션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값 이렇게 받아주고 리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a-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저는 rs2라고 쓸게요. 얘는 20, 30, 뭐 15 이렇게 넘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얘를 출력할 때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여러분들 플러스 하는 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브 문법이라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1 숫자 이제 키보드 상단에 보면 ESC 키 밑에 백틱이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이거 따옴표 아닙니다. 백틱이라고 하는데 이 백틱을 쓰시고 여기다가 달러 한 다음에 중괄호 쓰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변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수라든지 뭐 값을 입력하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함수가 실행된 결과에 대한 값이니까 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15가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15라는 값이 이렇게 치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뭐로 썼죠? 이거 플러스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코드 쓸 때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뭐 이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코드가 길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굉장히 많이 선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면 이 백틱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출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층 연산이라고 하니까 펑션 자, 멀티플라이 곱하기죠. 곱하기.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쓴다? first new l multiply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했죠. 소가로 중괄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10 곱하기 10 a b 이렇게 쓸까요? 리턴 a 곱하기 b.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되겠죠. 10. 그 다음에 10 넘겨줄까요? 뭐 변수에 담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콘솔로 O 해가지고 출력해도 됩니다. 백티 쓸까요? 백티? 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나누기가 모드가 있고 모드 나누기가 뭐였지? 얘가 몫을 얘가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요. 저번에 제가 아마 수업 설명하면서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데 디바이드가 결국엔 나누기란 말이에요. 디바이드. 얘가 이제 나누기인데 얘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가 아마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뭐 div 함수 이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누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이게 영어로 하려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 있네요. 디바이드 함수 및 나누기 연산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슬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번에는 에로 펑션 써볼까요? const divide. 자, 소가로 세미콜론 중괄호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 a 나누기 b. 당연히 여기다가 뭐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줘야겠죠. 여기도 복사해서 그냥 뭐라고 써줄까요? 얘는 5 나누기 3 이렇게
그러면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가 있을 때는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리턴도 어떻게 된다? 생략이 가능하죠.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져. 그래서 에러 펑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에러 펑션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제 1만 남기는 게 아니라 1.666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수만 출력하는 게 있나 모르네요. 자바스크립트 목 정수만 출력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게 없나? 자바스크립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정수만 출력하는 게 없네요. 정수만 출력하고 싶으면 요 매스플로어라는 걸 이제 쓸 수밖에 없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래요. 만약에 정수만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정수만 출력되나? 정수만 출력되네. 매스플로어라는 걸 쓰면.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이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봤죠. 그래서 요렇게도 많이 쓰고요. 실무 가면 요것도 많이 쓰고 요것도 많이 쓰고 요거보다는 사실 근데 요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쓸 바에는 에러 펑션 쓰는 게 굳이 펑션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